네, 반갑습니다. 인텔코리아 하태동입니다. 제가 이렇게 극장 앞에서 이런 많은 분들을 앞에서 이렇게 세션 진행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요. 조금은 떨리거든요. 그래서 내용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않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저의 매니저분이 와 계세요. 또 그분의 매니저도 와 계세요. 그래서 좀 호응을 파지티브하게 좀 해주셨으면 제가 직장에서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직 제 아이들이 어리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텔은 일단 CPU 회사잖아요. 그래서 CPU 관련된 메시지를 일단 전달을 해드려야 되는데 또 올해 또 게임 시장 뭐 전반 게임뿐만 아니라 그 VR이라는 어떤 테마가 대세니까 또 거기에 또 편승해서 여러분의 좀 관심도 좀 받고 싶고 거기에 맞는 인텔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죠. 인텔도 이제 거기서 돈을 벌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한번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인텔이 고민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에 본의 아니게 잘못된 정보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저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하면서 일단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트로덕션은 일단 퍼포먼스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최적화 VR에서 과연 굉장히 안 보이네요. 이 각도로는 제가 그래서 좀 보면서 할게요. 굉장히 장황하죠 슬라이드가. 여러분이 뭐 학교에서 프레젠테이션 강의 같은 걸 배웠을 때 이런 슬라이드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가장 안 좋은 슬라이드 중에 하나인데 뭐 여기에서는 가장 장황한 세 번째 블릿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VR이라는 특성상 얘는 워크로드가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 렌더링을 2번 해야 되잖아요.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GPU나 CPU 쪽에 부하를 많이 줄 것 같다라는 이런 메시지인데 일단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이거를 프로파일링을 해서 실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텔에서는 당연히 이런 메시지를 주고 하고 싶어합니다. 본사의 디렉션입니다. VR에서 CPU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싼 CPU를 사라. VR을 하려면 이런 메시지를 강요받고 있죠. 예, 저희는 필드에서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한번 취합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백그라운드에 깔고 들어주시면 좀 이해하기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즘 인텔에서 관심 가는 분야는 인텔 CPU가 들어가 있는 이 프리미엄급 VR 시장을 이제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죠. 뭐그 S사의 뭐 모바일로 된 VR 쪽은 저희와 현재는 관련은 일단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 쪽에 오큘러스나 아니면은 HTC 바이브 같은 그 HMD를 사용을 하는 VR 환경에서 인텔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 여기에서는 이게 그 권장 사양이거든요. 그 어제 따끈따끈하게 제가 사이트 가가지고 캡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작성을 한 게 아니라 화면 캡처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뭐 그래픽 카드 사양은 당연히 외장을 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CPU가 그 4세대 코어입니다. 하즈웰이라고 불리는 4세대 코어의 i5 4590이라는 모델을 써라 하고 오큘러스에서 먼저 나왔는데 일단 똑같은 사양을 권장 사양으로 HTC에서도 일단은 가지고 있어요. 뭐 얘네들이 뭐 만나서 회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사양은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실제로 CPU가 VR 게임을 돌렸을 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내부 분석 자료입니다. 법적인 책임이 없는 저희 내부 분석 자료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VR이라는 환경이 그 CPU 상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일단 좀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어떤 소프트웨어 스택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그려본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앱이라고 하는 건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이제 게이밍 로직하고 뭐 다른 많은 로직들이 있겠지만 가장 단순화시켜서 렌더링 시스템하고 일단 나눈다고 하면 그 VR하고 관련된 라이브러리 그 미들웨어 쪽에는 그 실제로 헤드 트래킹하고 컨트롤러 인풋을 담당하는 이제 VR 서버 쪽 관련된 모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실제 그 오큘러스나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HMD가 싸구려 볼록 렌즈를 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런 배럴 디스토션을 보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헤드 마운트를 빨리 돌리면 거기에 맞게 잘 디스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타임 오프 기능이 담당하는 이제 VR 컴파지터라는 그런 모듈이 있게 됩니다. 항상 데모를 하다 보면 제 세션에서 이런 현상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뭐 아무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어떤 테스트 결과를 발표할 때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하고 가니까 이 테스트 환경이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림 한 장 없는 좀 잘못된 슬라이드의 전형이기는 한데, 일단은 여기부터는 다른 분이 만들었어요. 슬라이드 장표를. 그러니까 뒤에 분의 저자와 이 부분의 저자가 일단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이제 분석을 내부적으로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레이저가 나오나요? 네. 일단 레이저는 안 나오니까 제가 손가락 방향으로 예, 좀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툴은 인텔에서 이제 V튠이라는 툴인데요. 그러니까 시스템 상에서 떠 있는 모든 프로세서들이 CPU 타임이나 아니면 CPU 내에서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리는 그 작은 모듈 단위까지 시간을 얼마나 클락틱을 소모를 했는지에 대해서 로그를 다 남겨서 그 로그 정보를 이렇게 UI로 보여주는 그런 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컴파지터 이제 VR하고 관련된 VR 서버하고 컴파지터하고 어플리케이션의 CPU에서 실제 일한 양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한 3분의 2 정도가 어플리케이션 단위고, 그다음에 한 3분의 1 정도는 VR하고 관련된 미들웨어에서 잡아먹고 있었다라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원래 저자는 이런 그 인텔에서 고용을 한 사람이니까 그 코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다음에 T는 여기서 6C는 코어가 6개라는 거고 6T는 논리적인 스레드 개수가 6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밑에 있는 4코어 4T, 그러니까 4스레드 대비해서 맨 위에 있는 8코어 8T에서 다른 결과값을 기대를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실망을 했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실제 오큘러스를 사용을 해서 위에 있는 게임 타이틀을 수행을 했더니 실제 맨 왼쪽에 가장 큰 바가 4코어와 8개 논리적 스레드가 있는 시스템 2GHz의 머신에서 돌렸을 때 결과와 맨 오른쪽에 있는 8코어와 16스레드 3GHz에 있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그런 성능 분석표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실망스럽게도 40% 정도뿐이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왼쪽에 4코어 2GHz에서 40%를 쓰고, 더욱더 실망스럽게도 퍼포먼스는 맨 위에 있는 게 지금 FPS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FPS인데 이제 90을 모든 시스템에서 다 FPS를 맞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게임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메시지를 준비를 한 게,
일단 4코어 대비 6코어 12개 스레드가 10% CPU 헤드룸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다른 게임을 똑같은 방식으로 프로파일링을 해봤더니 얘는 5%뿐이 스케일링이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임을 인텔에서는 좋아하지는 않죠. 그래서 다른 게임을 찾아봤더니 얘는 15%, 얘는 2%.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이제 게임 타이틀이거든요. 4%, 13%, 드디어 이제 22%라는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온 거죠. 이 게임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데이터 가기 전에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찾으셨을 텐데 이 디바이스가 바뀌었어요. 밸브 HTC로. 맨 왼쪽에 보면 지금까지 데이터는 오큘러스에서 테스트를 한 거고 그 테스트 데이터가 오큘러스로 넘어갔는데 중요한 건 HTC가 오큘러스보다 CPU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우리가는 전적으로 인텔에 한정된 워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HTC를 써서 22%의 스케일링을 확인을 했는데 또 재밌는 부분은 6코어 코어 개수 물리적인 개수는 똑같아요. 근데 논리적인 코어 개수가 12개로 늘어났다 해서 이런 성능이 나왔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공유해 볼 만한 데이터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퍼 스레딩을 켰는데 특정 게임 하에서는 훨씬 더 성능이 좋아졌다. 22%나. 이거는 왜 그럴까는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혹시 답을 알 것 같다라는 분들은 손을 드시면 혹시 경품이 있나요? 없죠? 네. 준비된 게 없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오시면은 제가 사제를 털어서라도 한번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느 정도 원하는 메시지는 얻었습니다. 바이브가 CPU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좋은 디바이스다 라는 그렇다고 제가 오큘러스에 대해서 디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인텔 입장에서는 우리와 같이 가야 할 훨씬 더 이런 워딩은 레코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번복하도록 하고 일단 저희 CPU와는 HTC가 좀 더 잘 코드가 맞다 라는 워딩인데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이런 메시지를 인텔에서 딜리버리를 하면 VR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신의 인텔 CPU를 안 사도 된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저의 얘기는 그게 아닌데 하지만 데이터 결과를 보면 뒤에 부분이 다 지금 2코어 대비해서 2스레드 옛날 CPU에서만 지금 퍼포먼스 저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VR을 돌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PC는 리프레시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일단 인텔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준비한 사람이 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많은 밤을 새웠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제 최신의 CPU에서도 이 4코어 이 지금 현재 90프레임을 다 맞추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지만 그렇다고 하면 과연 CPU에는 바틀렉이 없을까? VR 시스템을 돌리는데 CPU에는 바틀렉이 없을까 하는 일단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딥다이브 분석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장황하죠? 슬라이드가 맨 처음에 만드셨던 분의 슬라이드예요. 그래서 똑같이 분석을 해봤더니
이건 더 장황하죠. 하지만 빨간색으로 좀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프로파일링을 한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진행했던 테스트 결과와 다른 분이 다른 방식으로 딥다이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여러 다양한 종류의 VR 게임을 돌렸을 때의 어떤 CPU 사용량들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 지금은 실제로 저희가 어느 정도 대충 눈치는 깠잖아요. 일단 코어 개수에 상관없이 일단 90프레임은 찍어줬고, 일단 CPU 헤드룸은 일단 늘어났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일단 호기심은 일단 가지고 있는 채로, 그냥 이 분이 만든 게임 이름도 게임 A예요. 그러니까 상용 게임은 아니고 중국에 계신 분인데 어디서 잘 구하셨겠죠. 중국이라는 나라 특성상.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신 거고, 이 데이터에서도 보시면은 CPU 사용량 저기 프로세서 토탈이라고 제일 많은 칸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보면 22.74%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GPU 쪽을 보면 GPU의 맨 위쪽에 보면 67.43%라고, 이건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충분히 이제 외장형 그래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GPU 사용량은 굉장히 뚜렷하게 많다라는 거를 일단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18321.44라고 찍힌 부분이 빨간색으로 시스템 컨텍스트 스위치라는 건데, 이거는 가지고 있는 코어 대비해서 여러분이 만들어진 아니면 시스템의 모든 프로세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스레드 개수가 많았을 경우에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불리는 이제 시스템 이벤트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아까 코어 개수는 똑같았는데 하이퍼 스레딩을 켰을 때 성능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에 대한 큰 힌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컨텍스트 스위치가 VR 시스템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물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하이퍼 스레딩이 온이 되어 있는 시스템 환경에서는 훨씬 더 성능이 CPU 헤드룸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예, 이 장황한 슬라이드를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분이 이제 GPU 뷰라는 걸를 가지고 약간은 좀 딥다이브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이 GPU 뷰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을 뒤졌어요. 그랬더니 괜찮은 슬라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매스유 피셔라는 며칠 전에 처음 한 아저씨인데, 이분이 보니까 프로필이 되게 좋아요. 막 칼텍 나오고 스탠포드에서 박사까지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법적인 책임은 안 지지만 그래도 구라는 안 치겠다라고 싶어서 일단은 제가 이 슬라이드를 무단으로 도용한 것도 아니고 메일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겠다고 그랬더니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서, 예, 이렇게 지금부터의 내용은 이분의 슬라이드다라고 일단 멘션을 드리고 코멘트를 드리고, 이 GPU 뷰라는 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이걸로 분석한 내용을 드리면서 마지막 메시지를 딜리버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GPU 뷰라는 거는 일단 MS 툴이고요. MS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위쪽에 보시면 GPU 관련된, 예, 제가 좀 눈이 나빠서 정확하게 안 보이네. 아무튼 GPU 컨텍스트 큐라고 아마 써 있을 것 같은데, 맨 위쪽은 이제 실제 하드웨어, 그러니까 GPU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얼마만큼 일이 쌓여 있다, 그러니까 Q가 쌓여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게 될 거고,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실제로 CPU 단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뷰를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고요. UI고요. 그러니까 1초 동안의 게임을 이제 플레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로그를 남긴 다음에 그거를 UI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고요. 이 분이 사용하신 거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시겠지만 여기 와우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을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밑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막 쌓여 있는 부분이 이제 CPU에서 이쪽 부분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눈여겨 봐주셔야 될 거는 여기 이제 파란색 줄인데 이 파란색 줄이 이제 V싱크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이 큐들이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치처럼 나와 있는 게 그 프리젠트 패킷이라고 해서 한 프레임 끝날 때 이제 이 프리젠트 패킷이 나오면 한 프레임이 끝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지금 V싱크 2번에 걸쳐서 CPU에 패킷이 나와서 계속 쌓이다가 이런 레이턴시, 그러니까 맨 위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게 처음에 저 패킷이 나와서 실제로 GPU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거든요. 이만큼이. 네. 손가락 끝을 잘 봐주시면 이만큼이 레이턴시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패킷이 들어와서 CPU에 들어와서 실행이 됐다. 그런데 위에서는 실제로 이 프레임 관련해 가지고 GPU 단에서 실행한 거는 저 맨 위에 있는 그 하이라이트 돼 있는 부분만큼 GPU 단에서 시간이 소요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데모 PC가 옛날 PC 같아요. 네, 요즘 사람들이 컴퓨터를 안 사요. 왜 그럴까요? 네,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게임을 돌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라색이 제가 진짜 글자가 안 보이는데 제 기억으로는 SC2라고 돼 있을 것 같아요. 스타크래프트 2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밑에가 와우고, 그러니까 두 개의 게임을 동시에 돌렸는데 뭐 두 개의 게임을 동시에 돌렸을 때 서로 이제 컨텐션이 일어나서 GPU 단에서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봐주실 건 이제 GPU 큐 맨 위에 있는 부분인데 노란색하고 보라색하고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CPU 단에서는 보라색하고 노란색 일이 그 GPU를 사용하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라색이 계속 GPU 단에서 일을 하고 있다 갑자기 노란색이 치고 들어와서 보라색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여기 사이에 있는 부분 맨 꼭대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노란색 때문에 보라색이 일을 늦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 툴을 써서. 네, 매뉴얼 모드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냥 평범한 실행 결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매 V싱크마다 여러분이 이제 프리젠트 해치가 되는 패킷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큐 사이즈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2를 적게 준 것도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바로바로 일을 하는 레이턴시가 짧은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GPU가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GPU에 일을 안 던지고 있다라는 GPU 스타베이션인데 실제로 이 V싱크 사이에 보면 GPU Q에 있는 부분에 갭이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CPU Q에는 일들이 있는데 아직 GPU Q에는 실제로 일을 안 하고 있다. 할 일이 있는데 GPU 쪽에 넘겨주지를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됐고, GPU 아이들이라는 거는 CPU도 GPU에 일을 줄 생각을 안 하고 GPU도 당연히 일을 안 받았으니까 아이들 상태로 있다.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뒷부분에 보시면은 실제 CPU Q에는 일이 없지만 이 밑에 부분에 있는 부분은 실제로 CPU 단에서
특정 스레드가 CPU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PU 관련된 일은 안 하지만 CPU 자체적으로는 일은 하고 있다라는 게 여기 이제 분홍색 바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CPU 자체가 놀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게임이 있을까 의문시 하고 계시지만 있습니다. 네. 뭐 디버그 코드를 잘못 넣어서 이런 경우가 릴리스가 된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렌더 타임이 지금 V싱크가 하나, 둘, 셋, 네 개에 걸쳐서 겨우 한 프레임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성능상에서 이슈가 되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툴을 써서 인텔이 내부적으로 CPU 사용량을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에서 다양하게 다른 GPU의 그 작업 부하를 줬는데 실제로 이제 CPU 바틀렉 때문에 CPU 바운드가 되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CPU 사용량이 작다고 해서 CPU에 바틀렉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는 말라는 거죠. 그게 일단 실제로 그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이 갭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윗단에 지금 화살표로 돼 있는 부분 갭들 자체가 CPU가 적은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빨리 일을 처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많은 갭이 보이고 여기에는 이 파란색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5개 동안에도 일을 안 하는 게 이제 관찰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키 메시지는 이러면 VR에서 요구하는 그 멀미를 일으키지 않는 프레임 FPS, 그러니까 프레임 퍼 세컨이라는 그 성능이 안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CPU는 100%를 안 치지만 성능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는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코어 개수보다는 프리퀀시가 높은 CPU를 사시면 어느 정도 완화는 되겠죠. 그러니까 CPU 단에서 일 자체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 주시니까.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유 때문에 좋은 CPU를 성능 좋은 CPU를 사시거나 아니면은 CPU 단에서 바틀렉이 이런 툴들을 통해서 발견이 되면 CPU 단에서 성능 최적화를 작업을 해 주셔야 VR에서 보다 잘 돌아가는 게임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라는 최종적인 메시지를 드리면서 1분이 남았는데 설마 질문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면 저 이렇게 끝나고 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나쁜 사람 아니니까 네,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